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존경하는 백종원 회장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시 천재 백종원, 또 한 번 프랜차이즈계의 선구자가 될 것인가, 예산시장 리뷰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일단 제 영상은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초보 창업자들 그리고 이 창업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제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또 제가 보는 시선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영상이니까 다 알아서 이렇게 떠드는 얘기는 아니다, 제 말이 맞다, 이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좀 틀어서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알고리즘이 다 그렇게 엮이다 보니까 백종원 대표님 나오는 영상도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시장을 또 하나, 예산이 고향이시잖아요. 시장을 만드시고 또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스스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또 한 번 하시고자 하고 또 그걸 실행까지 하는 이 클래스,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반갑죠. 저도 이 창업시장이 발전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창업 아이템들, 이런 브랜드들이 정말 전 세계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앞으로의 프랜차이즈계가 어떻게 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여주는 면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을 해보신 분이니까. 그렇게 또 한번 프랜차이즈계가 이젠 한번 바뀌면서 좀 들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시장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제가 예산 시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만간 한번 저도 가볼 생각이긴 하지만 그냥 좀 먼 발치에서 봤을 때 그냥 제 궤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닭구이가 나옵니다. 닭구이. 금호 바베큐라고 하는 브랜드가 나오는데 바베큐죠. 금호 바베큐 하면 바베큐. 잠깐 튀기거나 오븐에 굽는 게 아니라 저온으로다가 열이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찌듯이 이렇게 오랫동안 구워지는 거를 바베큐라고 하잖아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흔히 우리가 텍사스 바베큐라고 하잖아요. 텍사스 바베큐는 어쨌든 텍사스 쪽에서 소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구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궁극의 부드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다 유명한 곳인데, 일반인들은 사실 소 가지고 직접 찜통에 바베큐 구이기에 넣어서 해 먹으면 되지만 이거를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게 보통 단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로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 좀 대중적이고 좀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는 소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는 이거를 어쨌든 국내산 고기 중에서는 닭이 제일 싸니까,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앞으로는 쉬운 창업은 프랜차이즈가 될 수 없다. 항상 저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배워서 숙달하기 어려운 창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서비스의 차별화가 확실해지니까요.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디저트 카페를 가더라도 남들이 어디서든 이렇게 받아서 쓰는 거를 하는 거는 다들 알잖아요.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걸 직접 밀가루 반죽을 해서 진짜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어려운 창업을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려운 창업이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는 결코 어려워서는 안 돼요. 쉬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버렸어요. 그건 바로 주문 제작 바베큐 그릴입니다. 주문 제작을 했다는 거는 사업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자재 판매와도 연결이 돼 있어요. 어쨌든 그 가맹점을 하려면 기자재를 팔 만한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화덕 바베큐 이러면 우리가 화덕을 지어버렸잖아요. 그런 거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화덕을 팔아먹는 그 수익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기자재 판매를 하듯이 좀 비싼 오븐기를 파는 그런 오븐구이집 프랜차이즈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결국에는 기자재 수익이 프랜차이즈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종원 대표님이 그거 가지고 기자재 판매 수익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어려운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기자재로다가 수익을 보게끔 만드는 프랜차이즈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배워서 하는 게 어려우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계를
기존에 그냥 시중에 나누는 기성으로 만들어서는 나올 수가 없고, 직접 그 기계에서만 그 맛이 나오게끔 만들어 버리면은 사실상 그 브랜드를 해야지만 그 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저런 걸 직접 만들 생각을 쉽게 하겠습니까? 실행하기 어렵죠. 어쨌든 바베큐라고 하는 어려운 창업이라는 이미지를 장착을 해서 저 18,000원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베큐라고 하면 싼데 닭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 정말 비싼 거거든요. 옛날 통닭은 지금 9,000원에 받는데 그 2배 가격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2배인데 싸다는 느낌 나지 않아요? 절각이 돼서 가공비가 들어간 비싼 절각 고기도 아니고, 요즘 천정부지 비싸진 기름으로 튀기는 그 기름값이 드는 것도 아니고, 비싼 그 껍데기에 파우더를 입혀가지고 또 그거를 입히는 인건비를 쓰는 것도 아니고, 직접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염지 공정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염지 공정이라는 게 이 닭에다가 그 안에 그 조미료재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미료를 넣는 작업이 되면 부가세가 붙는데, 생닭을 받으면 또 부가세도 없어요. 그럼 더 싸죠? 거기다가 박스 포장 말고 비닐로 포장으로다가 한 20개씩 드는 그런 벌크로 받게 되면은 닭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싼 공급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000원. 문제는 저 18,000원이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땐 정말 비싼 가격을 지금 싸게 보이게끔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베큐, 소 바베큐에 비하면 엄청 싼 거잖아요. 옛날 통닭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소 바베큐랑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는 이게 틀리잖아요. 두 번째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은 간직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은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나 이런 가맹비 이런 것들을 받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프랜차이즈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맛, 그게 소스죠. 소스 장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원물로 장사하던 시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원물은 너무나도 어디든지 그 가격들이 다 오픈돼 있어요. 원물, 고기, 생닭, 생족, 생고기, 이런 거 수입업체, 가공업체, 이런 신선식품 몰만 가도 이 가격들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런 오픈되어 있는 걸로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 수익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만이 낼 수 있는 그 맛, 그건 소스죠. 소스로 다 수익을 봐야 돼요. 족발 장사, 이것도 족발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생족 해봐, 이거 생족이야, 어디는 다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도 이 생족에 많이 붙이질 못하고 한 300원? 500원? 이 정도밖에 안 붙이고 그냥 바로 넘기잖아요. 그럼 족발 장사는 뭘로 먹고 삽니까? 종물을 공급을 하겠죠. 원래도 백종원 대표님의 브랜드들을 보면은 원물은 거의 다 싼 걸로 했어요. 열탄 불고기, 고기 중에서 제일 싼 거 제일 얇게 저면서 했잖아요. 홍콩 반점, 짜장면 이런 것들도 다 제일 싼 밀가루 를 원재료로 하는 것들을 했잖아요. 원물이 싸야 소스를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소비자는 그 합계금액이 싼 게 장땡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어떻게 가성비의 그 화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백종원 대표님은 가장 싼 닭을 선택을 하신 거죠. 국내산 신선이라는 명분이 있고요. 하지만 싼 통닭, 이런 원물, 이걸 이용하고, 그리고 고급 이미지, 바베큐라고 하는 고급 이미지를 부여해서 특산물이라는 명분도 가져가면서 사과 소스로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과 소스, 그 지역의 특산품이고, 농가를 살린다는 명분도 있고, 그리고 고급지죠. 마지막으로는 상권 크기의 진화라고 제 맘대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원래 백종원 대표의 철학은 싸게, 맛있게, 푸짐하게, 가성비 있게, 이런 것들을, 그런 브랜드들을 각 동네 시장 먹자통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노면동 영동시장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오피스 복합 이런 데들을 좋은 상권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백종원 대표님의 브랜드는, 더본코리아의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처럼 막 수천 개씩 나가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각 동네마다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직객 요소가 많은 그런 상권이 좋은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백다방이나 이런 것들처럼 막 촘촘하게 테이크아웃 하는 게 아닌 브랜드, 촘촘하게 테이크아웃 해서 그런 브랜드 말고는 다 상권을 넉넉하게 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완전 좋은 상권에 들어가는 건 좀 퇴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사업의 방향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대표 그 더본코리아 브랜드는 막 치고 나가지 않아요. 수천 개씩 나가는 거 없습니다. 그만큼 상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산시장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센터라고 하는 그런 시장을 살리는 명분은 되지만, 그곳에 사람들을 전국에서 모이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프랜차이즈든 뭐든 전국적으로 한 방에 퍼뜨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것도 같긴 해요. 이건 그냥 제 피셜입니다. 원래는 이게 서울에서 본점이 생기고 그 지역으로 다 점점 퍼져나가가지고 나중에 뭐 전라도, 경상도는 그 뒤에 몇 년 뒤에 생기고 막 이런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번 뜨면 그냥 전국적으로 쫙 한번 뻗뜨리는 거죠. 네. 물론 백종원 대표가 하는 브랜드들을 유지하다가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미투 브랜드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보니까 더 속도전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그 회사 전략으로는. 어제 이건 진짜 제 맘대로 그냥 생각이고요. 대신에 다른 곳들보다는 상권을 아마 넓게 줄 겁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또 생기겠죠. 근데 그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 상권이 다 넓기 때문에 고객 숫자가 더 많게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기존에 줬던 상권보다 아마 더 크게 상권을 줘야지만 가맹점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셨을 겁니다. 원가가 싸니까 배달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처음에는 안 할 거예요. 배달을 처음부터 장착을 하면은 그만큼 뭐 매출은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상권도 더 넓게 가야 되고 수익도 배달 가게는 더 줄어드니까 아마 테이크아웃 위주로 가겠죠. 어쨌든 금호 바베큐로 볼 수 있는 앞으로의 프랜차이즈 시장 전망은 싸지만 신선하고 명분 있는 원재료로 가맹점에 공급을 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얻고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기성품 기자재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제작 기계를 넣어서 일을 쉽게 하되 창업자들로 하여금 창업이 어렵게 보이게 해야 돼요. 그 어려운 창업으로 내놓은 그 상품이 고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어야 되고요. 이러면 기자재 수익은 어쨌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객들이 평소 못 먹던 바베큐를 먹는다.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닭으로 할 수 있는. 거기다가 이곳만의 소스를 발라야지만 그 맛이 나게 해서 다달이 계속해서 어쨌든 사과 소스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이런 양질의 수익까지 얻게 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옛날 통닭 9,000원에 팔 때 18,000원에 팔아도 싸다고 느끼게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갈 공산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미리 이렇게 선구자처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백종원 대표밖에 없죠. 만들고 시험하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를 원타치로 끝날 수 있는 사람. 그 회사의 회장님이 제조하고 유통하고 영업 뛰어서 판매까지 시범 보이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딱 한 명밖에 없죠. 아마도 이 전략들은 미투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프랜차이즈, 중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아마 희소식이 될 거고요. 값싼 원가로 비싸게 먹으면서도 싸게 먹는 듯한 그런 착시로 바베큐 열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창풀에서도 그 연탄집이라고 하는 고깃집 오픈하면서 연탄 초벌 기계를 주문 제작했던 생각도 나는데 어쨌든 그곳에 일하는 사람이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하는 일환으로 그런 것들은 생각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예산 시장을 보고 나서 또 다른 분야로다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예산 시장 프로젝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창업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다 고객들에게 보여지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초보 창업자들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 성실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먹고 살 수 있는 힌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간 그런 분들이 이미 실행하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맙게도 그런 거를 보고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거는 그냥 제 예산 시장도 안 가본 그냥 제 피셜일 뿐이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